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도 빠숑이 만난 사람들, 제가 정말 좋아하는 두 분을 모시고 오늘 또 방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부동산에 있는 유동성 자금이 다 주식으로 들어갔다는 뉴스가 연일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지 한번 확인도 해보고 싶었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주식이 핫하다고 하는데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뭐 동학 농민 주식운동, 개미동학 운동이었나요? 아무튼 뭐 그런 용어가 생길 정도로 굉장히 하락이고 특히 젊은 층들 같은 경우가 과거랑 좀 다른 패턴을 보이면서 좀 시장에 많이 진입을 하고 있어서 뭐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저는 이제 이 97년도를 경험한 세대고 또 2008년도를 경험한 세대로서 이게 마냥 좋아 보이지는 않더라고요. 또 리스크라는 것들을 또 이게 보고하는 건지 묻지마 투자가 되는 것은 아닌지 뭐 부동산 시장도 마찬가지고 주식 시장도 마찬가지겠지만 공부를 하지 않고 지금 그냥 투자의 맹목적으로 뛰어드는 것 같은 경우는 좀 위험해 보인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도 좀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같이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늘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공부를 하고 있는데 오늘 시장이 또 시장이다 보니까 부동산은 제가 매일 가치 투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지만 주식 부자는 제가 완전히 주 알못이거든요. 주식을 알지 못하는 어린이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는 한 제 주변에 있는 제 친구 중에서는 제일 주식을 잘한다고 하는 김철과 대표님을 모시고 오늘 주식 공부를 어떻게 하면 좋은지 또 마침 또 좋은 책이 나왔어요. 주식 투자 레슨이라고 그 책을 좀 위주로 해서 여러 가지 좀 주식 공부하는 방법들, 시장을 보는 방법들 그런 것들을 얘기 나눠보고자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철과 대표님. 네, 안녕하십니까. 뭐라고 불러드리면 돼요? 대표님이세요? 아니면 뭐 그냥 유튜버라고. 유튜버? 예, 제 채널 있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주식 투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예. 좀 주식 시황이라든지 종목 이런 것들은 좀 2부에 물어보기로 하고요. 저는 좀 주식 투자를 좀 하고 싶은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그런 분들한테 그냥 맹목적으로 일단 투자를 해서 돈을 잃고 시작하라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최근에 나온 책이 있는데요. 이게 아빠와 딸의 주식 투자 레슨이라는 책이거든요. 그런데 이 책은 주식 투자를 전혀 모르는 딸에게 아빠가 주식 투자를 12달 동안 매달 이제 2주에 한 번 정도씩 이제 가르쳐 주는 내용을 담은 책입니다. 네. 예. 그리고 오늘 소개를 깜빡 안 드렸네요. 또 대한민국 부동산계의 데모 월드대사 이지연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네. 예, 안녕하세요. 이지연입니다. 요즘에 주식 어떻게 지내세요? 주식 공부하느냐고요? 부동산 투자자가 투자 안 하고 왜 주식 공부를 해요? 왜? 뭐 뉴스 못 보셨어요? 부동산 유동자금이 지금 주식으로 다 들어가고 있잖아요. 네. 제 얘기예요. 부동산 투자 어떡하라고 이제? 투자 못하게 해가지고요. 네. 저희 자주택자들은 손발이 묶이다 보니까 네. 이게 자연스럽게 유동자금들이 지금 또 이제 저희 부동산 하는 사람들도 경기 사이클을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지금 10년 사이클로 이제 12년 만에 이런 지금 장세를 맞이하니까 저희 부동산 하는 분들은 관심이 이쪽으로 올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타이밍이다. 그래서 부동산 톡방이나 부동산 카페에 보면요. 요즘에 그 주식 얘기 엄청 많이 나와요. 예. 그래서 조금 근데 이제 부동산과 주식이 다른 점들이 좀 있더라고요. 예, 저도 이제 거의 뭐 감투자 내지는 정보, 소스에 의존한 투자를 했었다면 이젠 조금 공부를 부동산처럼 나도 주식을 공부를 열심히 하면 주식도 좀 이렇게 수익률을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공부를 좀 몰입을 하고 있는데 와 주식에 비하면 부동산은 정말 쉬웠어요. 그렇죠. 주식은 볼 것도 너무 많고 어디서부터 어떻게 차근차근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일단 종목이 너무 많고 그다음에 또 주식계에는 공룡이 있는 거예요. 기관과 외인이라고 하는. 부동산에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세력들이. 그래서 이제 많이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저는 오늘 담당이 이제 그 주식의 완전 초보 역할. 로서 초보자 역할로서 저희 같은 이제 부동산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지금 주식이 많이 왔거든요. 그리고 특히 베이브 부모 분들 같은 경우도 유동자금을 갖고 이제 주식으로 많이 요즘에 관심을 가지세요. 그분들 입장에서 아주 초보자적인 입장, 궁금한 거 계속 물어볼 거예요. 알겠습니다. 일단 좀 저희보다는 이제 김철강 대표님 말씀이 더 궁금하실 테니까 바로 좀 1부는 특강부터 시작하고 2부 때 좀 집중적으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좀 본론 들어가면요. 이게 이제 여기 주인공들이거든요. 이게 딱 닮았잖아요. 그죠? 닮았죠. 이게 이제 다니엘 타운과 피타운. 다니엘 타운이 이제 그 따님이고 이제 피타운이 아빠인데 이분이 이제 피타운 아빠가 이제 다니엘 타운 아들한테 이제 주식 투자를 이제 가르쳐 주는 건데 이 주식 투자를 가르쳐 주는데 이 책 내용을 보면은 그 청소년기부터 아빠가 주식 투자 전문가거든요. 그래서 계속 딸한테 주식에 얘기해 줬는데 애가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사실 생각해 보면은 우리 딸도 이제 사춘기 좀 지나고 있는데 주식 얘기를 제가 계속 하고 있거든요. 특히 지난주 같은 경우는 제가 밥 먹을 때마다 우리 딸들이 이제 죽을 때까지 이런 장세는 아마 다시 보기는 어려울 거다. 지금 잘 기억해놔라. 얘기를 했더니 귀담아 안 듣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제가 오늘, 코스닥이 12%가 빠졌고, 거래소가 지금, 그가 이제 거래소가 미국 시장도 한 10%가 빠졌었거든요. 2,000포인트가 빠졌어요, 그게. 그래서 그런 경우는 우리 딸이 한 90세에 죽는다면은 90세쯤에 한 번 더 올까 말까 한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다. 따라서 이제 이거를 잘 기억해놨다가 나중에 너희들이 주식 투자를 할 때 아마 큰 경험이 될 거라고 얘기했는데 역시나 그냥 예,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관심 없잖아요. 그래서 좀 마음이 많이 좀 아쉬웠는데 근데 이 딸도 보면은 이제 총성이가 얘기를 해줬는데 안 들었던 거예요. 근데 이 따님이 30살이 되고 이제 그 기업 M&A 전문 변호사인데 이제 돈이 이제 필요한 거예요, 돈이. 그래서 우리 재테크를 할 때도 보통 이제 고등학생이 재테크 관심 있는 게 드물잖아요. 그런데 이제 보통 재테크에 관심 있는 게 입사 한 3, 4년 차 되면은 결혼도 하고 이제 결혼하고 나면은 돈이 필요하니까 그때부터 관심 많이 갖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한참 주식 투자나 부동산 열심히 하다가 한 50쯤 되면은 이제 애들 다 크고 하면은 또 관심이 또 줄어들고 이런 라이프 사이클이 있는 것 같은데 이 책은 이제 아빠가 딸한테 계속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 지금 지금 2020년 4월이잖아요. 3월 달에 우리가 폭락이 있었잖아요. 그럼 이 폭락하는 이 시점에 주식 투자를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그거 먼저 이야기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이 화면을 보면 이게 1987년 블랙 먼데이 때의 이제 기사거든요. 지금은 전부 다 인터넷으로 뉴스를 검색해 보지만 당시에는 페이퍼에 이제 신문을 가지고 봤었는데 이때 보시면은 1987년 10월 20일자 이제 신문인데 19일날 블랙 먼데이여서 주식시장 22.6%가 지수가 22.6% 폭락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어마어마한 거죠. 우리나라가 22.6%가 빠졌다면은 거래소가 2,000포인트에서 22%면은 약 1,600, 하루에 400포인트 빠져버리는 거죠. 우리가. 어마어마한 이제 폭락이 났는데 이때의 한 면을 이제 장식했던 부분입니다. 그러면은 이 블랙 먼데이가 있고 난 다음에 지금 어떠한가를 보면은 지금 한 20년, 한 25년, 30년인가요? 30년 지나 보니까 하나의 전무로밖에 기억이 되지 않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을 보면은 2020년 3월이라는 이 폭락을 한 20년 뒤에 보면은 하나의 작은 전무로밖에 기억이 되지 않고 그때 새로 투자하시는 분들한테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러면은 체감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지나간 바람은 차지 않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어떠한 시절에 혹독했던 추위도 지나고 나면은 아름다웠던 기억, 추억으로만 남지 그때 매서웠던 추위와 고통은 기억이 나지 않거든요. 그런데 블랙 먼데이 사건 같은 것도 우리는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그런 일이 있었다는 역사적 사실로만 기억을 하지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모르는데 사실 1987년 이때 블랙 먼데이 사건 때 많은 사람이 파산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많은 사람이 힘이 들고 이제 경제적 굴욕에 빠졌는데 중요한 거는 그때 돈 번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폭락하기 전에 샀던 사람들은 그걸로 인해서 경제적 파산이 일어났는데 폭락하고 난 다음에 산 사람들은 그걸로 인해 큰 경제적 부를 얻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제가 주식 투자 업계에 한 14년, 15년 이상 있었는데 여기서 크게 돈 번 친구들이 나온 시점이 2008년 금융위기였어요. 그때 이제 아파트 담보 대출 받아가지고 저점에서 이제 거의 몰빵 집중 투자했던 친구들이 한 3, 4년 지나면 슈퍼게임이라는 게 많이 나왔거든요. 그러면 그전에도 투자하신 분이 계셨을 거 아니에요. 2007년, 6년 하는 투자하신 분이 있었을 거잖아요. 그분 중에 상당 부분이 그때 파산하고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또 10년 더 지나서 1998년 그때도 98년 IMF 위기 때 많은 그전에 선배들이 투자자들이 많이 몰락을 하고 그때 뭐 정권주 같은 거로 이제 대박 잡으신 분이 지금의 가치 투자의 대가인 그런 분들이 나온 거거든요. 그럼 2020년 3월에 우리나라 시장이 또 한 30몇 프로 폭락을 했잖아요. 그럼 이렇게 일이 생기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그전에 주식 투자했던 분들이 많은 분들이 계셨거든요.
그분들 중에서 상당 부분이 파산하거나 시장에서 아웃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이제 분명 사실인데 중요한 거는 이때 들어오신 분이 있다는 건데 이때 새로 들어오신 분들 이렇게 워선 대사님 그 카페에 있는 분들처럼 공부하셔가지고 이렇게 폭락할 때 들어오신 분들. 근데 그런 분들이 좋은 게 최근 한 6년 동안 아파트 시장이 좋았잖아요. 그래서 아파트 시장에서 번 돈을 가지고 주식으로 들어왔는데 그분들이 자금 사이즈가 크다 보니까 기존의 투자자들이 많이 힘들고 이제 아웃이 된 이제 그 자리에 들어와서 새로운 자금을 가지고 그전 자금들은 전부 다 계좌 수익률이 30-40% 많이 났을 거예요, 지금요. 근데 지금 들어오신 분들은 이제 0부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마침 한 10년 만에 처음으로 이렇게 시장이 30% 폭락했는데 이때 들어온 거예요, 이분들은. 그분들은 이제 좋은 기회를 잡은 거죠. 그래서 한 3-4년 지나고 나면은 뭐 빠송님 카페라든지 뭐 아니면 우리 월천 대사님의 그 월천 대테크에서 슈퍼게임이라고 여기 나오실 분이 나올 거라는 거죠, 이제. 그래서 정말 좋은 기회를 이제 잘 잡았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지금 다 코로나19 때문에 나라 망한다 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1000포인트 간다고 하는데 제가 이제 생각하는 거는 1000포인트 갈 수 있어요. 1000포인트 갈 수 있는데 가서 회복 못 할 거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결국 우리가 80, 90이 되었을 때 종합주가지수는 영원히 1000포인트 가면은 그거 회복 못 하고 결국 거기서 이제 우리가 아르헨티나라든지 남미 국가처럼 망할 것인가의 문제인데 그렇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 예전에 이제 2000년도에 그 심슨이라는 만화가 있었거든요. 이 만화에 근데 그때는 이제 트럼프가 그냥 TV에 나온 하나의 엔터테이너였죠. 그죠? 근데 그때 이제 트럼프가 이제 농담식으로 자기 대통령 되겠다 하니까 그때 만화를 만들었어요. 그냥 20년 전이죠. 그때 트럼프가 이제 대통령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이제 상상을 해서 만든 만화인데 트럼프 같은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면은 예산은 크게 거들어 버릴 거고 그리고 유럽과 중국부터 미국은 원조를 받는 이런 지옥이 될 거라고 이제 2000년도에 찍은 만화에서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그리고 이 만화의 한 장면을 내가 또 캡처를 했는데요. 이제 주식시장은 폭락할 거랍니다. 트럼프 같은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은. 근데 트럼프가 대통령 되고 난 다음에 미국 시장이 폭락을 했나요? 정반대죠, 이게. 급등을 했죠. 네. 그래서 결국 사람들이 우려했던 거와는 정반대로 간다는 겁니다. 트럼프 같은 사람이 대통령 되면 시장은 폭락하고 경제는 망할 거라고 했지만 트럼프가 대통령이 실제 되니까 시장은 반대로 움직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 예측가들이 예측하는 대로 실제 간다고 하더라도 주가가 어떻게 갈지는 모른다는 거예요. 또 우리도 기억하고 못하고 있겠지만 그래서 여기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이코노미스트라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제 경제 전문가들 네. 이런 분들 얘기하는 거는 이분들은 딱 두 종류의 이코노미스트가 있다고 그래요. 첫 번째는 자기가 모른다는 걸 모르는 이코노미스트가 있고 자기가 모르는 걸 안다고 착각하는 이코노미스트가 있다는 겁니다. 결국 미래는 알 수가 없고 알 수 없는 게 계속 전망하는데 그 전망치가 얼마큼 맞을까를 보면은 워렌 버핏의 정치적인 그 서성 중에 한 분이 필리피스는 한 10% 정도는 맞을 거라고 얘기한 바가 있고 그리고 이제 버핏이라든지 이런 분들도 그들의 전망치가 맞을 확률이 3분의 1도 되지 않는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워천 대테크에서 열심히 듣는 분들께서 경제 생각 많이 보고 있잖아요. 그분들이 진짜 맞는지 안 맞는지는 그분 이름으로 검색해가지고 3년, 5년 뒤로 가서 보는 거예요. 얼마나 맞는지를 보시면은 대부분이 틀렸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주식시장이 폭락했는데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그 전문가님들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그렇게 잘 아시는 분이 왜 그 전에 얘기하지 않았는지 모르겠어요. 그 전에 이제 올해 코로나 때문에 폭락할 테니 미리 대피하고 있어라 이런 얘기 하지 않았던 분이 전문가로 나타나가지고 이거는 더 폭락한다 더 상승한다 얘기를 하는데 그런 건 사실 우리가 기기울 필요가 없는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2016년도에 브렉시트가 그때 난리가 났었어요. 그래서 이제 부동산 쪽이니까 지금 잘 모르실 텐데 그때도 이게 큰 이슈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유럽이 브렉시트가 일어나면은 거의 유로존이 붕괴가 되면서 주식시장은 폭락을 한다고 그랬어요. 많은 전문가라는 분들이 나오셔서. 그래서 실제 브렉시트가 그러니까 현실화되니까 뭐 코스피단 니케이 지수 같은 게 전부 다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폭락을 한다고 다들 전문가들 얘기했는데 실제 주가는 이렇게 됐다는 겁니다. 이때는 이제 2016년 좀 전 기사 보고가
2016년 7월이거든요. 여기 한번 보세요. 2016년 7월이 언젠지. 이때 잠깐이죠. 예. 잠깐 빠졌던 거. 이게 전부였다는 거죠. 그리고 시장은 그로부터 한 30% 이상 이제 상승을 해버렸는데, 그러니까 브렉시트 때문에 시장이 폭락할 거라는 거는 일단 팩트는 맞았어요. 브렉시트가 일어났어요. 근데 시장은 폭락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경제가 어렵고 사망자 많이 나올 거라고 다들 예측하고 있는데, 실제 사망자가 많이 나오고 이제 경제가 힘들 수도 있겠죠. 근데 그렇다고 시장이 폭락할 것인가의 문제는 다른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는 크게 보면 두 가지 투자자들이 있는데, 하나는 싸게 사고 비싸게 파는 분들이 있고, 또 하나는 비싸게 사다 더 비싸게 파는 이제 분들이 있는데, 비싸게 사다 더 비싸게 파는 분들을 이제 모멘텀 투자자, 시장의 한 90%는 모멘텀 투자자들인데, 소위 말해서 추종 전략이라 그래서 트렌드를 그냥 팔로우하는 거예요. 그냥 오르면 더 올라간다 그러고 떨어지면 더 떨어진다 그러고. 그래서 이제 부동산 쪽에서 공부하신 분들이 이제 그 전문가들 방송할 때 조심하셔야 될 게, 저분이 어떤 분인가를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분은 이제 떨어지면 더 떨어진다. 이게 그래서 2000에서 1600까지 빠지니까 이제는 1400, 1200, 1100까지 빠진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은 그 트렌드를 뭐 팔로우 하는 거예요. 그냥 떨어지니까 그럼 더 떨어지겠네. 그렇게 얘기하고, 오르면은 이제 올 상반기 작년 말만 보더라도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2600 간다 그랬어요. 2600, 2800 간다는데 왜 근거는 뭐냐면 오르니까 더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하시는 분이 시장이 90% 정도 되는데, 이런 분들은 그 바이 앤 홀드, 그러니까 싸게 사서 비싸게 판 게 아니라 오르면 더 올라간다, 떨어지면 더 떨어진다. 근데 저희 같은 가치 투자자들은 이제 그 추세 반전 전략을 이제 취하는 분들이에요. 오르면은 추세가 꺾일 수 있다. 빠지면은 이제 반전이 돼서 다시 반등할 수 있다. 이렇게 하시는 하는 투자자들인데, 이 가치 투자자는 이제 추세 반전이 날 거 생각하는데, 그 시점이 언제인지 우리는 알 수 없다고 우리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1400까지 갔다가 1700까지 올라갔잖아요. 그러면은 거의 뭐 발바닥까지 갔다가 무릎까지 왔다가 허리까지 올라왔는데, 우리는 이런 경우에는 그냥 어떻게 될지 우리는 모른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시장은 모르는 거죠. 안다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안다고 착각하고 얘기하거나, 안다고 하는 것도 모르고 얘기하는 것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시세가 어떻게 갈지는 이제 관심 없고, 지금 이 정도의 위치라면은 살 때인지 팔아야 될지 정도만 이제 예측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시장이 뭐 1700 정도 되면은 지금 사면 더 빠지면 어떡하냐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죠? 근데 우리는 이제 시세가 계속 빠지다가 우리가 결국 우리나라 망하지 않을 거라면은 내년 말 정도 되면은 반등하지 않겠냐라고 본다면은, 지금부터는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분할해서 살 때가 이제 됐다. 이런 거. 예. 근데 이제 초보자분들이 또 조심하셔야 될 게 뭐냐면은, 분할 매수해라고 했더니 오늘 매수하고 내일 매수하고 금모레 매수하고 한 4일 매수해갖고 돈 다 써버린 거예요. 그거.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그러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게 분할 매수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분할 매수를 하려면 적어도 한 달 단위라든지 한 200포인트 정도 잡고 이제 사는 게 분할 매수적이에요. 그래서 현금을 너무 빨리 소진하지 말라는 거 꼭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가 예전에 그런 얘기도 한 적이 있었는데, 저희가 이제 장인어른하고 술을 하자 하거든요. 근데 제가 술을 딱 주면 그냥 이렇게 쭉쭉 마셔버려요. 그때 장인어른이 저보고 김서방 하면서 10대 때는 한 번에 마시고, 20대는 두 번 나눠 마시고, 30대 세 번 나눠 마시고, 자네는 40대니까 4번 나눠 마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알겠다고 하고 술을 따라주기를 딱 닫고 이렇게 하나, 둘, 셋, 이렇게 먹었거든요. 그랬더니 이렇게 한 번에 마셔도 똑같은데 왜 나눠 마시라고 하시냐. 그랬더니, 잘해. 그렇게 마시는 게 아니라 먹고 조금 내려놓고 그렇게 하셔야지. 그냥 요렇게 쭉 마시면 어떡하냐는 거죠. 그래서 분할 매수라는 것도 한 번 사고 그 다음날 매수하고 그렇게 한 매수한 게 아니라 이제 텀을 좀 많이 좀 줬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당장 내일 매수한다면은 이제 주가 빠질 수도 있고 오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날 또 매수하는 게 아니라 한 달이나 뭐 이렇게 좀 텀을 좀 많이 줬으면 좋겠다. 이걸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번 달로 주면 1900에 홀짝, 1700에 홀짝, 1400일 때 쫙. 예. 너무 이제 급하게 하지 마시고 이제 천천히 가자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시계추라고 이제 많이 비교를 하는데, 주식시장은 이제 정상 가격이 잘 안 있어요. 덜 고평가 아니면 저평가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부동산하고 좀 틀린 점은, 부동산은 어떤 시세에서 한 몇 달씩 가잖아요, 이게. 그런데 주식은 너무 이제 급하다 보니까
이제 정상가에 머무기보다는 늘 고평가 아니면 저평가를 왔다 갔다 하는 게 심하게. 그래서 이거 이제 변동성이라는데 이런 변동성을 좀 이제 그 부동산에서 주식을 오신 분들께서는 좀 초월하시는 이제 좀 거리두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요즘 사회적 거리두기 많이 하잖아요. 그것처럼 주식도 거리두기를 좀 하셔가지고 주식 하실 때는 반드시 그 가급적 초보자 분들께서는 한 달에 한 번 아니면 많이 보시면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주가를 보시고 시황 분석도 일 단위로 하지 마세요. 그러면은 사람이 그 군중이 돼버려 자기 자신이. 그리고 알 수 없는 미래를 예측하려고 드는데 그렇게 하면 할수록 더더욱 그 소용도에 빠져가지고 내가 왜 이걸 하고 있는지도 모르게 돼버리거든요. 평정심을 가지기 위해서는 주말이 좋은 게 평일날은 이게 차트가 막 살아있는 생명처럼 움직여요. 그거 보고 있다 보면은 이제 그 고가에 따라 들어가게 되고 저가에 손절을 하게 되기 때문에 아예 그냥 주말 토요일날 이때 저녁에 조용할 때 장 멈췄을 때. 그렇죠. 멈췄을 때 그때 보시는 게 훨씬 더 이제 심리적으로 좋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TV 같은 거를 또 특히 케이블 TV라든지 주식 유튜브 같은 걸 조심하셔야 될 게 그 주식이 오르는 이유와 떨어지는 이유를 이제 시황 방송을 특히 전 보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황 방송에 사는 거는 그 오늘 특징주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52주 신고가 종목, 오늘 이제 뭐 상가 간 종목을 얘기하는데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오늘 상가 간 종목이 아니라 내일 상가 갈 종목을 알고 싶잖아요. 그죠? 누구 약 올리는 거예요, 지금? 맞네요. 내가 안 갖고 있는 거를 상가 같다고 알려주면 약을 올리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 말고 그 나오신 분이 내일은 이게 상가 갑니다 하면 그건 들을만 하죠. 근데 오늘 간 거 알려줘서 뭐 하겠어요. 그게. 지나갔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더더욱 문제는 이분들 하는 말이 뭐 외국인이 사서 올랐다, 뭐 기관이 사서 올랐다, 개미가 사서 떨어졌다, 뭐 이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당연한 거죠. 사는 사람이 많으면 올라가고 파는 사람이 많으면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휩쓸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뉴스라는 거는 이제 그 뉴스에 양면이 다 있는 거거든요. 뭐 유익한 측면이 있고 해로운 측면이 있는데 이거를 이제 그 둘 다 조명해야 되는데 이제 시황 분석하시는 분들은 그냥 그런 깊이 있는 분석이 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제 시황 방송은 이제 보지 마시고 좀 꼭 보고 싶다면은 그 실시간 방송은 보지 마시고 유튜브에도 이제 뭐 신감 같은 좋은 프로도 있잖아요. 그 중에서 이제 나오시는 출연진이 괜찮은 분이시면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저녁이나 이때 설거지 할 때 그 1.5배속으로 빨리 이제 듣고 하면 이게 도움이 되거든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이제 미국 같은 시장인데 미국의 이제 불 마켓과 이제 베어 마켓. 여기서 불이라는 거는 이제 미국 들소들을 말하거든요. 여기 미국 들소 보셨죠? 그게 네. 버팔로들. 네. 어마어마하잖아요. 네. 근데 우리나라 항소가 아니에요. 우리나라 항소 늘 앉아 있잖아요. 이게. 지기 일을 하죠. 예. 그런 시장이 아니라 그냥 미국의 기준으로 하는 거니까 미국의 이제 버팔로들이 막 때로 달려가는 그는 이제 불마켓을 말하는데 역사도 보면은 불마켓이 훨씬 더 길었어요. 보면은 이건 좀 이제 2010년 10몇 년 자료여서 이제 끝까지 안 나오는데 보통 한 12년 정도 불마켓이면은 급락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가 이제 급락할 때가 된 거예요. 예,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은 불마켓 훨씬 더 길었고 이제 베어마켓은 짧았는데 베어마켓을 보시면 보통 그 지난 베어는 1.3년이었고 2.1년이었고 거제는 3개월밖에 안 되고 그다음에 2.8년, 2.6년이어서 보통 이제 베어마켓으로 가면은 18개월 정도는 하락세가 간다고 봐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20% 이상 빠진 걸 베어마켓이라고 그래요. 그러면은 이제 3월달, 2월달부터 시작했다고 가정하면은 2월부터 시작해서 18개월 지나면은 이제 본격적인 상승은 내년 하반기. 그러니까 급할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러니까 지금 주식 시작하신 분들은 지금 있으면 안 사면은 이제 놓칠 것 같잖아요. 그래도 이유가 없어요, 지금. 약세장 이제 시작됐기 때문에 내년까지는 그냥 기회는 충분히 있다. 지금은 우리 그 주식투자 레슨의 책처럼 한 8개월은 공부만 하다가 투자해도 전혀 이제 급할 게 없으니까 그 다 급한 마음 먹지 마시고 천천히 하시면 된다.